안녕하세요, 연희원장이에요. 제 유튜브 구독자를 보니까 20대에서 30대 여성들 반영구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반영구를 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구독자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임신 출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한테 DM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언제 이제 출산을 했냐, 언제 복귀를 하셨냐, 언제까지 일을 하셨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와요. 제 브이로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2개월 정도 쉬고 복귀를 했고, 아기 낳기 일주일 전까지 일을 했어요. 저는 선택 제왕으로 출산을 했고 디스크 환자라서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후기를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아팠고요. 난 다시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너무 아팠지만 아기는 너무 예뻤다. 아기를 낳고 조리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2개월을 이제 아기를 보다가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날짜를 쫙 뽑아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날, 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뭐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뽑아놓고 선택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약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오전에 일을 할 수 있어. 뭐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까지 일을 할 수 있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타임테이블을 정리를 해서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내가 이날은 일을 꼭 해야 되는 날이야. 그리고 나서 고객님들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객님, 제가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다시 예약을 잡아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딱히 마케팅 없이 계속 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 경력이 한 2, 3년 정도 돼요. 만약에 내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기를 낳으러 갔다면 저는 유지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동안 그 동네에서 그 주변에서 샵을 하면서 저에게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님들, 그리고 꾸준히 방문해주시는 이제 소개 고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출산을 하러 가도 다시 방문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유대감이 좀 짧다면 다시 방문하시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과 시기를 잘 잡아서 저는 출산을 했던 것 같아요. 2개월만 쉬고 복귀를 했는데 부작용은 없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없겠어요? 제가 여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제가 더위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양말을 안 신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뚫레뚫레. 발목에 풍이 왔어요. 산후풍이. 그래서 이게 뭘 해도 낫지 않고 출산을 하고 나서는 한 3개월은 쉬어야 되지 않나, 그냥 꼼짝없이. 제 욕심이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20대 아기를 낳아서 치기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출산은 정말 여자 몸에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지혜롭게 보내시는 게, 그러면 아기를 낳기 전에 창업을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아기를 낳고 나서 창업을 하는 게 낫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아기를 낳기 전에 창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2년 정도 운영을 하셔야 내가 어느 정도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고객님을 뵐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운영을 하시고 아기를 낳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는 아기가 22년 8월생이라 지금 26개월, 27개월 정도인데, 아기를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남편이랑 다투기도 다투고 일도 힘들고 막 그랬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병원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걸 되게 늦게 알았어요. 힘이 없고 약간 축축 처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제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보다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이게 호르몬적인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 후에 일터로 돌아오면서 일터에서 발산하는 에너지와 육아를 하면서 발산하는 에너지의 갭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는 확장시키고 진보시키는 남성적인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면, 이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는 데 있어서 나오는 호르몬은 엄마의 따뜻함과 보듬어줌, 막 이런 상냥함,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일터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전환되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약의 도움을 받으면 그 갭 차이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손실되는 에너지들을 좀 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약을 먹고 많이 괜찮아진 케이스예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막 현타가 되게 많이 와요. 아무래도 아기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나의 바람은 여기까지인데 아기는 한 저기 밑에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아무튼 간에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아기가 주는 행복은 일을 하거나 친구를 만날 때의 행복감이랑은 조금 다른 행복감이에요. 어디서 만날 수도 살 수도 그리고 만들 수도 없는, 다시 또 내가 출산을 해도 이 아이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거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디퍼런트한 행복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추천해요. 나만 당할 순 없지. 그리고 또 미디어에서 요즘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제가 20대에 임신과 출산, 뭐 결혼 이런 거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아니 막 그렇게 엄청 심각하고 그러진 않아요. 결혼과 출산이 뭐 여자를 죽이는 길이다, 뭐 최악이다, 막 이렇게 막 미디어나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떠들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기를 키우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출산하고 기르고 일터에 복귀하는 엄마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키가 14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기 낳고 이렇게 일도 잘하고 그리고 수업도 하고 이러고 또 다시 아기 픽업 가야 돼요. 또 조금 있다가 다 잘하고 살거든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다 어떻게 다 흘러가거든요. 미리 앞서서 걱정하게 되면 괜히 불안감만 더 커지고 속상한 일만 더 많아져요. 그냥 지금을 살아보면 아기는 너무 예쁘거든요. 그 예쁨을 지금 많이 만끽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루가 다르게 큰답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엄마 화이팅! 뷰티샵 원장 화이팅! 화이팅!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너무 잘난 척처럼 보일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자신도 되게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내 옆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된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 보람도 있고 그리고 사랑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나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들 힘내요. 화이팅!